우선 확률 변수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변수라고 하면 값이 변하는 어떤 것을 변수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변수라고 x가 변수다라고 하면 x가 1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0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10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x를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확률 변수, 확률이라는 말을 더해서 쓰면 이때 뜻은 x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란 걸 함께 생각하겠다 라는 뜻에서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에서 많이 사용할 예인데 수익률을 확률 변수로 고려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의 2019년 수익률이라는 걸 확률 변수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죠. 삼성전자 주식의 2019년 수익률이라는 건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는 숫자이니까 이 값이 여러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했다는 의미에서 변수라고 부르는 건 어색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확률이라는 말을 더해서 이 수치를 확률 변수로 생각하겠다라는 뜻은 이 수익률이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까지 함께 생각하겠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의 2019년 수익률이 0% 혹은 10%, 퍼센트를 빼고 얘기하자. 0 혹은 0.1. 둘 중에 하나만 될 것 같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0이 될 확률이 40%고 0.1이 될 확률이 60%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색하지 않겠죠. 보다 현실적으로는 수익률을 조금 전에 예에서처럼 단지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죠. 이산 확률 변수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개는 연속 확률 변수로 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아주 많은,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구간 안에 있는 모든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수익률이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얘기하기보다는 수익률이 어떤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을 생각하겠다라고 할 때 연속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보통은 수익률을 연속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할 때는 보통 확률 밀도 함수라는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그리고 얘기를 해볼까요? 가령 x라는 변수가 두 가지 값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x라는 변수가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0.1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때의 확률을 알고 있다. 확률이 이 경우는 40%고, 그리고 x가 0.1이 될 확률이 60%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 하나의 예가 되겠죠? 이 부분은 지우죠? 우리 수업에서는 수익률을 연속 확률 변수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경우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위에서처럼 몇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구간, 가령 0보다 수익률이니까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은 값이겠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무한대. 라고 해보죠. 플러스 무한대까지 사이에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연속 확률 변수가 되고요.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는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라는 걸 표현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x가 아주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거의 0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때의 확률이라는 건 x가 특정 구간에 있을 확률, 0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 1에서 1.5 사이에 있을 확률 등등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때는 위에서처럼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확률이 어떤 모양을 가지나를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통해서 나타내죠. 확률 밀도 함수의 예를 하나만 그려보죠.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때는 x축과 y축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네, 여기네.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x축은 이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을 나타내니까 이 경우에는 뭐 x라고 해주면 되겠죠. x라고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때 x축은 확률 변수 x의 값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y축은 확률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y축은 확률. 위아래가 좀 뒤집히긴 했는데 상관은 없지만 바꿔보겠습니다. y축이 나타내는 건 일종의 확률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생각했던 수익률의 확률, 수익률을 연속 확률 변수로 보았을 때 수익률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라고 했으니까 한 예를 들면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대략 그리면 이런 모양도 한 가지 가능성이 되겠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해석하는 방식은 x가 어떤 특정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아랫부분의 면적으로 본다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x가 어떤 값 2라고 해보죠. 2에서 2.5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 값이 2라고 하고 이 값이 2.5라고 하죠. 이 값을 2라고 하고 이 값이 2.5라면 x가 2에서 2.5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 부분의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이 x가 2에서 2.5 사이에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확률 밀도 함수를 해석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2019년 수익률을 확률 변수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의 말뜻은
이 수익률이 어떤 값을 정확히 가질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변수로 보겠고, 그리고 이 변수가 어떤 구간 안에 있을 확률도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수익률을 확률 변수로 보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확률 변수가 주어지면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보다 일반적으로 확률 분포라고 지칭을 한다면 확률 변수가 있을 때마다 확률 분포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확률 분포가 정해지면 이 확률 분포와 관련돼서 몇 가지 수치를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가 주어졌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값, 수치들로는 이 세 가지, 두 가지를 둘 수 있는데 하나는 기대값을 2라고 표시하죠. 기대값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분산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림에서 그냥 생각을 하자면 기대값은 분포의 중간값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중간값이라는 말 뜻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대값, 중간값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는데 이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기대값은 이 확률의 중간 정도를 나타내는 몇 가지 수치 중 하나인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보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기대값은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기대값이 분명하죠. 그냥 이 경우에 0에 0.4를 곱하고 0.1에 0.6을 곱해서 더해준 값을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그러한 계산은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개념을 나타내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값에 해당되는 걸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값을 모드라고 하죠.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면적이 정확히 50%가 되도록 하는 어떤 값을 미디언이라고 하고요. 미는 기대값은 모드하고도 약간 다를 수가 있고 미디언하고도 다를 수가 있고 이런 그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분포가 쳐져 있는 경우에는 기대값은 미디언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림에서는 모드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미디언이 오고 그 오른쪽에 민이 오고 이런 형식이 됩니다. 어쨌건 기대값은 중간값 중에 하나다. 중간값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다 정도 얘기를 하고요. 분산은 이 분포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고요. 분포가 매우 퍼져 있으면 분산값이 크고 분포가 별로 안 퍼져 있으면 분산값이 작고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공분사는 변수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에서는 하나만 들긴 했지만 두 개의 확률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공분사는 양수가 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하나가 커질 때 다른 것도 커지면 공분사는 큰 양수가 되고 하나가 커질 때 다른 건 작아지면 공분사는 음수가 되고 그 정도가 심하면 절대값이 크고 정도가 약하면 절대값이 작고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완전히 따로 움직이면 공분사는 0인 거가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분포로부터 계산되는 몇 가지 수치를 얘기했는데 이런 수치들을 파라미터 혹은 모수라고 부르고요. 모수라는 표현은 모집단에 관련된 수라는 뜻에서 모수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이라는 건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확률 변수의 분포도 어차피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모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들, 기대값, 분산 등등은
관측 가능한 수치가 아니고 현실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들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수는 모집단에 대한 거고 모수에 대한 모수가 어떤 값일지를 추측을 해서 추측을 하는데 사용한 수치 정도의 뜻으로 추정치를 계산을 하는데요. 추정치는 보통 표본으로부터 계산하죠. 여기서 표본의 뜻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수치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관측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것들은 모아놓은 것을 표본이라고 하죠. 모집단이 하나 있으면, 이런 모집단이 있다면, 이런 분포를 가진 모집단이 있다면, 여기서 X값을 여러 번 뽑아내서 한 10번 뽑아냈다고 하죠. 그래서 X의 관측치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개로 이루어진 표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생각하고 있던 예에 이 얘기를 적용해보죠. 삼성전자 주식의 2019년 수익률을 확률 변수로 보겠다라고 했고,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어떤 모양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분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한다. 여러 개의 관측치를 뽑아내는 게 가능한가를 생각해보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수익률이라는 건 2019년이 지나면은 알게 될 텐데 그 값은 하나만 있지 여러 개의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포, 지금 얘기했던 모집단에서 여러 관측치를 추출해내서 표본을 구성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불가능한데 그러면 추정치는 어디서 나오나? 이 추정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IID 모형의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I는 물론 첫 번째 I는 independence, 독립성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I는 identical, 동일한 분포, D는 distribution, 그러니까 동일하고 독립적인 분포 모형의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형에서 얘기하는 건 특정한 분포로부터 여러 번 독립적으로 관측치를 추출해냈다고 가정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던 삼성전자 주식의 2019년 수익률의 예의 이 모형을 사용을 해보면 어떤 추가적인 가정을 하는 거냐면 2019년의 수익률 또 어떤 특정한 분포에서 추출하는 건데 2019년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의 수익률도 동일한 분포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이 동일한 분포를 모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이 모집단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표본을 구성을 하는데 표본은 어떻게 구성하냐면 2000년의 수익률, 2001년의 수익률, 2002년의 수익률 등등을 모아서 표본을 구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본을 구성하는 건 IID 모형의 가정을 하고 나서 구성할 수 있는 거고요. IID 모형은 물론 IID 가정은 매우 강한 가정이고 현실에서는 이 가정이 아마도 틀리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틀릴 수 있는데 일단 가장 단순한 상황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가정이 그냥 맞다고 치면 그러면 과거 수익률들을 모아서 표본을 구성을 하고 이 표본에서 계산해낸 통계치들을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표본에서 표본 평균을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정치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표본에서 계산된 분산을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추정치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 표본에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포함되어 있다면 표본에서 공분산을 계산을 해서 이 공분산을 모집단의 공분산에 대한 추정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